자, 사회 디딤 영상. 오늘은 경제 마지막 디딤 영상인데요. 교과서에는 경제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이 5학년 때 이미 학습한 내용들이에요. 올해 교과서가 새로 바뀌면서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은 제외하고 6학년에서만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직후의 상황을 보면은 경제가 어땠냐? 당연히 6.25 직후니까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나 뭐 지역이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는 많이 부서지고 망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졌겠죠. 농사 같은 거 많이 지었을 텐데, 밭도 뭐 이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밭도 다 망가지고, 농가밭이 망가지고, 뭐 그나마 있었던 몇몇 개의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망가졌을 테니까는 6.25 직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다. 우리 뭐 지난번에 봤던 굿네이버스 희망 편지 쓰기에 뭐 그런 친구들처럼 그런 상황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몽실 언니 같은 이야기, 6.25 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밥을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시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나 회사들이,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나라에서 했던 노력들을 보면은 파괴된 시설을 당연히 복구해야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50년대, 그 6.25 직후가 50년대죠. 50년대에는 농업 중심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공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사 지었던 거에서 이제 공업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런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성금을 보내고 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매달 그 지원해주는 이런 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도 역시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그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던, 예, 그런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산업은 식료품, 그러니까 뭐 식생활과 관련된 물품, 식재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섬유공업,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지 신발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겠죠. 이런 산업들이 발전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5년 안에 뭔가 이런 걸 이뤄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당연히 수출 제품은 여기 나왔던 섬유공업 제품들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뭐 가방, 신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정유시설, 석유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정유시설, 뭐 발전소, 전기 생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항구 같은 거를 많이 건설했어요. 왜냐? 이런 고속도로나 항만 이런 것들은 수출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물품을 빨리 이동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 이 경공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벼운, 그러니까 뭐 작은 물건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제품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위주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경공업 제품.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금씩이지만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70년대의 상황은 어땠는지 볼게요. 50년대부터 60년대 상황을 좀 전에 살펴봤고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경공업에서 아까 경공업이라고 했죠? 중화공업 발전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경공업은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옷이나 뭐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거 만드는데 당연히 뭐 그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중화공업은 정말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의 산업들이 밑에 나와 있는 철강, 쇠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석유화학,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석유만 생각하는데 이 석유로 뭐 여러 가지 고무라든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실리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타이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석유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런 산업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계, 조선, 기계 하면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계들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기계들도 있을 텐데 뭐 자동차도 기계에 속하는 거고요. 조선이라고 하면은 배를 건설하는 거.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 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선 산업.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은 현재도 뭐 거의 세계 최고 1위 수준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하면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뭐 교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고요. 아니면은 연구시설. 지금도 수많은 대기업 회사들, 뭐 중소기업 회사들에서 보면은 연구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어, 6.25를 겪고 난 이후에 수출액이 많이 증가했고 기술력 뭐 수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기업들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소득 역시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겠죠. 그래서 가계소득, 국민소득도 빠르게 증가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죠. 몽실 언니 시대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는데 이제 70년대 뭐 이렇게 80년대, 90년대 뭐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리니까는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즐기고 여유가 생기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취미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년대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면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그 정도로 발달했다. 이 정도로 발달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단순히 그 몇십 년 만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적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때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경제 마무리되는 내용이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공방업이라든지 좀 퀴즈 활동하면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서로 모든끼리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해보는 활동들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오길 바라겠습니다.